안녕하세요. 스타일리그 임광목 대표입니다. 11월 4일 월요일 오후 4시 24분 장마감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요,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했죠. 그 실적 발표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느꼈습니까? 클라우드 사업을 하는 회사들은 굉장히 좋은 실적이 이어지고 있구나. AI 영역은 아직 건재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느끼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카펙스를 유지한다. 그 카펙스를 유지한다라는 거에 있어서 부정적으로 해석하기도 하고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기도 했지만, 역시 카펙스를 유지를 한다라는 거는 역시 AI 산업은 아직까지는 확장 경로 선상에서 초기 상태다. 아직까지는 나아갈 그런 진행을 해나가는 우상향의 방향이 남아있다. 이런 것들로 해석이 가능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그 개별 기업들 중에서요, 슈퍼마이크로의 분식, 이런 것들로 인해서 급락하는 그런 날들도 있었죠. 그 영향으로 기술주들이 급락하는 날들도 있었었고, 또 아마존의 급등, 그 다음에 인텔의 급등, 이런 것들로 해서 또 반등이 살아나는 그런 장세가 진행이 되기도 했고요. 인텔 같은 경우에는 한편에서 인텔이 다 죽었다 이런 얘기도 하지만, 그 미국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GM, 그 자동차, 그리고 GE, 전기, 이런 회사들이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다시 재기에 성공하는 그런 저력을 갖고 있는 미국의 기업들의 역사가 있습니다. 아마도 인텔도 메모리 반도체, 그리고 파운드리 이런 쪽에서 계속 부정적인 그런 해석들이 많이 나왔지만, 구조조정을 기반으로 해서, 리스트럭처링을 기반으로 해서, 인텔이 다시 살아날 수도 있지 않을까. 이건 저의 생각인데요. 마침 지난주 금요일 날은 인텔의 급반등에 의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나스닥이 살아났다. 물론 그날 아마존의 호실적이 하루 늦게 반영이 됐지만, 아마존이 장중에 한 7% 급등까지 나오는 그런 현상들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러나 미국 증시 일단 차트 한번 보실까요? 이게 미국 증시의 차트인데요. 제가 11월 달이 들어서면 미국이 어쨌든 대선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조금 조정의 빌미가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어차피 10월 달엔 최고치를 경신을 했었으니까. 자, 지난주 목요일 날 이렇게 갭으로 급락을 했죠. 그리고 이거 지금 S&P 500 지수입니다. 갭으로 급락을 했고, 근데 좀 전에 금요일 날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도 반등을 했지만, 아마존의 급등, 그리고 인텔의 급등,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면서 이게 반등 시도가 나왔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이 차트 보시면은, 반등이 성공했구나 이렇게 보이시나요? 반등이 나오긴 했지만 윗꼬리가 좀 길죠. 그렇다라면은 이번 조정이 이 수급선 이하로까지는 조정을, 보통 미국 증시 조정이 수급선 아래로까지는 한번 갔다가 반등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금요일 날 나온 반등도 조금 미심쩍은 반등. 그래서 이번 주 초에는 좀 더 좀 더 미국 증시 조정의 여지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벌써 미국 대선이 D-1이에요. 그러니까 내일 이제 투표가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이틀 정도 이틀, 3일 지나고 나면 대통령이 누가 되는지가 발표가 되는데, 또 역전의 역전을 거듭하면서, 또 며칠 전만 하더라도 또 트럼프의 부추기 갔더니, 또 지금 막판에 해리스가 또 앞선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정말 뚜껑을 열어보기 전에는 알 수 없는 상황. 이제 미국 대선이,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미국 대선이 트럼프가 이기냐, 해리스가 이기냐에 따라서요, 트럼프 효과로 기대가 되는 주식들은 강세가 나올 거예요. 해리스 효과로 기대가 되는 주식들은 강세가 나올 거예요. 하지만 이제 만약에 트럼프가 된다라고 하면은 미중 갈등 이런 부분들, 그리고 반도체에 관련된 그런 부분들, 이런 것들이 변동성 요인으로 작용이 될 가능성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되든
해리스가 되든 이 두 사람은 모두 역시 그 미국은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그 아메리카 퍼스트의 그런 똑같은 가치관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일시적인 변동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 정책수에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면서 미국의 주가는 역시 그 최고치를 다시 경신해가는 그런 흐름이 중장기적으로 기대가 되는 건 맞습니다. 자, 그런 이제 상황이고 또 이제 미국 대선이 끝나고 나면은 또 한 3, 4일만 지나면은 9월달 피벗, 9월달 피벗 0.5 빅커트를 단행했던 미국의 FOMC에서 11월 달에도 추가적인 금리 인하를 이제 하게 되죠. 아마도 0.25%포인트 추가적인 금리 인하는 기정사실로 저는 본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려왔고, 자, 그 0.25%포인트의 기준 그 추가적인 금리 인하가 중요한 것보다는 이제 앞으로 그 트럼프가 되냐 해리스가 되냐 이거하고도 이제 맞물려서 앞으로 FOMC에서는 어느 정도의 속도를 가지고 금리 정책을 가져갈 것인지 이런 것들이 또 이제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제가 이런 상황 속에서 미국 증시가 아까 좀 전에 차트로, 지난주 금요일 날 반등은 좀 불안정한 반등으로 보여진다. 그러면은, 추가적으로 뭐 수급선 아래로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지난주 한국 차트도 한번 보겠습니다. 최근에 보시면은, 지금, 주봉으로 한번 볼까요? 지금 주봉으로 보시면 코스닥 같은 경우에 계속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저점, 그리고 지난주. 그러니까 저점이 계속해서 낮아진 건 맞죠? 저점이 이렇게 계속 낮아져 왔고, 미국 증시가 추가적으로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한번 더 떨어지게 되면은, 그 지점이 반대 매매, 우리가 기회로 활용해야 되는 반대 매매를 이삭죽기를 해야 되는 그런 지점이 올 수도 있다라는 관점을 가지고 시장을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데 웬일인가요? 오늘 코스닥이 이렇게 3%대 이상으로 급등을 했습니다. 3%대 이상으로 급등을 했고 코스닥뿐만 아니라 코스피도 오늘 모처럼 강하게 나왔어요. 이렇게 강하게 한 1.2%에 가까운 2%에 가까운 1.5% 이상의 이렇게 급반등이 나왔는데, 자, 이거는 왜 이렇게 나온지 여러분들 모두 알고 계시죠? 제가 설명 안 해도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자, 여기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오늘 D-1, D-3인데 스팟 지점이란 뜻이죠. 그리고 스팟하고 스판테이니어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스판테이니어스라는 즉석에서 이런 즉흥적인 이런 단어가 있는데 오늘 사실은 어떤 즉석적인 그런 상황이 좀 발생한 부분이 있어요. 한국 증시에 있었어요. 한국 증시 그동안 악재만 죽어라 하는 것 같았는데 오늘 금투세 아이고 죄송합니다. 금투세 관련 호재라면 호재가 하나 나왔죠. 금투세 하면은 여러분들 어느 정당의 정책인지 아세요? 금투세를 부과한다. 이거가 문재인 정권에서 만들어 놓은 법안이고 그게 통과가 된 거였죠. 근데 그걸 시행을 앞두고 있었는데 윤석열 정부에서 이 금투세를 부과하는 거는 한국 증시가 이렇게 안 좋은데 이것까지 부과를 꼭 해야 되냐? 이제 민주당에서는 뭐 부자들의 증세 효과를 강조하면서 금투세를 부과를 해야 된다라는 게 문재인 정권의 정체성이었다면은 윤석열 정권의 정체성에서는 이 금투세를 부과하면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타협안처럼 해서 2년을 유예를 한 거잖아요. 2년간 유예를 했는데 벌써 이제 윤석열 정권이 전반부 2년 반이 거의 끝나가고 있고 이제 후반부 2년 반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단계에 있잖아요. 그 상황에서 이 금투세를 이제 2년을 유보를 해놨기 때문에 이제 시행을 해야 되냐 이게 굉장히 팽팽한 정치적인 어떤 정쟁이 될 수도 있고 또 주식을 하는 사람들이 국내 인구 중에 1,500만 명이잖아요. 그럼 1,500만 명의 표심이 또 어떻게
움직이냐 이거하고도 관련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재명 대표가 상당히 야근 사람이죠. 굉장히 야근 사람. 근데 이제 저는 이분이 어떤 그 범죄 혐의 이런 거만 없고 좀 너무 뻔뻔스러운 이런 것만 없다라고 하면은 그 실용주의 그 정책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봤던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그 실용을 앞세우다 보니까 그 실용을 위해서 나 정도의 그 범죄 이런 거는 눈 감아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너무 실용주의가 앞서 나가 있는 것 같은 저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저는 그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지지를 하지 않고 있지만 어쨌든 그분의 그 실용주의적인 그런 정신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거는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분이 좀 그 민주당의 정체성으로는 그 문재인 정권의 그 금투세 부과를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에는 민주당의 그 당론이었었는데 오늘 갑자기 발표를 했잖아요. 그럼 그 금투세를 폐지하는 것이 자기의 생각이다. 근데 어쨌든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의 거의 뭐 사당화가 돼 있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이재명 대표의 의견이 중요하니까 오늘 그 금투세 폐지 쪽으로 자기는 그 윤석열 정부의 그 이제 정책이긴 하지만 그래도 금투세 폐지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맞다라고 생각한다라고 이제 분명한 입장을 내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금투세가 어쨌든 그 한국 증시를 또 하나 여러 가지 좋지 않은 것들만 있는 그런 상황에서 금투세마저 부과를 한다라고 하니 한국에 정말 숨쉬기조차 어려웠던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떤 숨통을 트여주는 그런 호재라면 호재가 하나 나온 셈이 됐죠. 자, 그래서 이제 오늘 그게 시장이 이제 반영을 해줬어요. 반응을 해줬어요. 반영이 되면서 반응을 해줬는데, 이제 저는 이게 오늘 이제 호재로 어떻게 반영이 되냐면은 아까 보신 것처럼 코스닥이 급등을 하기도 했고, 그리고 그동안에 거의 그 바구니가 비어져 있던 외국인 바구니가 비어져 있던 그 선물이 장중에 한 5천억 정도 매수로 전환이 되기도 했었었고, 물론 이제 장막판에 또 좀 토해낸 부분도 있지만, 그리고 또 이제 기관하고 오랜만에 볼 수 있는 현상이었는데,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코스닥에서 쌍끌이, 물론 이제 코스피도 조금 양쪽이 다 산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이제 그 매수한 그 거래량, 매수 대금 이런 걸로 봤을 때 의미 있는 쌍끌이가 코스닥에서 나왔다. 이런 것들이 이제 오늘 이 스판테이니어스한 이 상황에서 오늘 한국 증시가 반영을 해줬죠. 오랜만에 보는 그 외국의 증시에 대비해서 한국만이 좀 강하게 나타나는 상반기에 그 밸류업 얘기 나왔을 때 이런 현상이 좀 벌어졌었죠. 자, 그런데 이제 아직은 이 금투세를 폐지하는 쪽으로 가는 이 호재가 얼마만큼 이제 효과를 발휘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그 국내적인 요인보다 미국 대선 그리고 미국의 추가 조정 이런 것들이 있냐 없냐 이런 거에 더 한국 증시는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오늘은 일단 그 금투세 폐지에 대한 그 이재명 대표의 의견을 그 시장에서 화답을 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그만큼 한국 증시가 지금 어렵다라는 거를 그 야당 지도자 그동안의 금투세를 시행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 그 당론이었던 민주당, 그리고 이게 그 문재인 정권의 법안이니까요. 이 법을 폐지를 해야 된다라고 할 정도로 지금 주식시장을 정치하시는 분들도 심각하게 보고 있다. 그렇다면은 한국 증시가 이렇게 제가 지난주에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말 스페셜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국 증시만 이렇게 꼴등을 하고 있고 이런 현실을 어떤 정치권에서도 이제 본인들의 어떤 정치적인 그 이해, 표심 이런 거 관련해서도 더 이상
간과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그런 인식을 한 것이 아닌가. 그런 것들이 인식의 변화가 생겼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이 주식시장을 좀 부양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의지들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게 오늘 호재로 작용하면서 그것에 대한 화답으로 코스닥의 기관과 외국인 쌍끌이, 그 다음에 선물시장에서 오랜만에 5천억대의 외국인 순매수, 그리고 코스닥이 오랜만에 3%대의 급반등, 이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코스닥 차트 다시 한번 보시면은요, 코스닥 차트를 다시 한번 보시면, 코스닥 이 차트 말고 다른 차트로 보여드릴게요. 네, 이 차트 한번 보시면은 일봉 오늘 이렇게 급반등 나왔는데요, 3%대. 근데 또 마침 오늘 또 이렇게 수급선하고 딱 맞부딪혀서 수급선하고 맞부딪히면서 이 저항하고 맞부딪히면서 끝났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 금투세 폐지 관련해서 정말 큰 어떤 그 동력이 되는지, 이거는 내일 이 저항을 뚫는지 이런 걸 한번 또 지켜봐야 되는데 지금 모습으로 봐서는 그렇게 만만할 것 같지는 않아 보이고요. 일단은 그 미국의 그 대선 관련된 그런 변동성이 잠잠해질 때까지는 어떤 그 방향성에 대해서 확신은 갖지 말고 지켜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리는요. 자, 이렇게 그 오늘 시장을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 드렸고, 자, 그래서 이제 그 앞으로 그 내일 다가온 이벤트, 그리고 그 이후에 FOMC 이벤트, 이 중요한 이벤트들이 어떤 그 변동성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그 변동성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단기적인 시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중장기적인 시각으로는 역시 그 미국의 금리 인하 추세, 그리고 대선 이후에 어떤 정책 기대감, 이런 것들로 인해서 미국 증시는 고가를 다시 갱신할 것으로 본다, 이런 부분들이고, 그렇지만 이제 단기적으로 만약에 변동성이 나타난다라고 하면은 오늘 그 스판테이니어스하게 금투세를 시행하지 않겠다라는 이재명 대표의 발표로 인해서 시장이 화답을 했는데, 이게 지금 이제 이 화답으로 인해서 우리 한국 증시의 조정이 마무리된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 대해서요, 이 정도로 정리를 해드리고요. 또 이제 내일 또 모레 또 시장이 진행되는 모습을 보면서 장마감 방송에서 또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